안녕하세요. 저는 절친 같은 친언니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한 전 존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들을 겪고 나서도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속 시원하게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험난했던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하게 자랐던 전 공부도 잘했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고사로 부모님을 잃게 되었죠. 충격적인 부모님의 죽음은 저와 언니를 평범하지 못한 생활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모님의 부재는 우리 자매에겐 암흑 같은 시간이었죠.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부모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수록 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던 절, 언니는 늘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불의를 당할 때, 우울해 있을 때도 항상 제 곁에서 든든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가 미성년이었던 그 당시, 고모의 도움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고모 역시 우리 자매에게 큰 은인이셨죠. 그러다가 언니가 성인이 되면서 절 데리고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립했고 더욱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언니는 제게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인생의 친구였고 엄마 아빠를 대신해준 보호자이기도 했기에 제겐 가장 큰 존재였습니다. 내일 학교 갈 때 여기에 책 담아서 챙겨가. 새 책가방이야. 이게 뭐야? 나 책가방 있는데 언니? 다 낡았잖아. 언니가 이달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거든. 그래서 너 주려고 새로 책가방 사왔어. 우와, 너무 마음에 들어 언니. 고마워. 새 책가방에 책 담아서 챙겨야지. 제가 고등학교 때 언니는 대학을 다닐 나이였지만 가정 형편상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야만 했고 언니가 번 돈으로 우리는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무보조일로 취업한 언니는 어린 나이였지만 직장인이었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저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던 어른이었죠. 그런 언니를 거들기 위해 저도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시작해왔습니다. 저 역시 우리의 형편을 잘 알기에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었죠. 그리고 언니가 늘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 또한 고되고 힘들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자매는 어려운 형편에도 서로에게 가장 원동력이 되는 사이였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저를 더 생각해주던 언니는 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2년제 대학에 입학하기 전 언니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은 저도 언니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려던 계획이었죠. 그런데 언니는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언니 입장은 저를 대학에 꼭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와 언니의 의견이 달랐기에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전 언니와 전투적으로 정말 많이 다투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었죠. 언니가 내 엄마야?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로를 선택할 수 없게 막냐고. 막긴 누가 막아. 너 진로가 대학이 아니니까 그렇지.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잘해왔는데 왜 대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야? 학비도 내가 보태줄 거고 너가 공부도 잘하니까 장학금도 받을 수 있잖아. 아 몰라. 난 대학교 가기 싫다고. 나도 언니처럼 빨리 사회생활 시작해서 돈부터 많이 벌고 싶단 말이야. 어차피 대학 나와도 돈 벌려는 게 목적 아니야? 시끄러. 2년제라도 좋으니 대학 가는 걸로 마음먹고 준비해. 너 이렇게 억지 부리고 만약 대학교 계속 안 가겠다고 포기하면 언니도 너 안 보고 포기할 줄 알아? 그리고 돈부터 많이 벌 생각 말고 공부부터, 꿈부터 가지라고. 그러다 보면 돈은 다 알아서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돈 걱정, 너가 할 걱정이 아니라고. 벌써부터 돈돈거려? 잘하는 공부나 할 것이지. 몰라. 나 정말 일하면서 돈 벌고 싶어서 그렇단 말이야. 대학교 가기 싫다고. 꿈도 없다고. 너가 무슨 꿈이 없어. 내가 다 아는데. 승무원 되고 싶다는 거 다 아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공부해.
사실 저는 언니 말대로 어릴 적부터 항공사 승무원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와 생활하면서부터 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학생이니까 의무적으로 공부했죠. 성인이 되면 힘든 언니 도와서 생활비를 벌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못 견디던 언니는 늘 그 문제에 있어서 저와 긴 싸움이 되곤 했죠. 동생인 저마저 살림에 보태겠다고 돈돈거리면서 사는 것에 찌들어가는 듯 보였는지 그런 모습이 언니가 보기에 싫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전 언니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언니의 말대로 그리고 저의 꿈대로 항공서비스과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꿈을 접지 않고 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와 언니는 정말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 대학을 다니는 게 호사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강박도 생겼죠. 전 지극히 아침형 인간이 되어 학교 수업을 가기 전부터 공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으로 취업하기 전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도 들었죠. 어쨌든 몸은 정말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항공사의 사무보조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언니는 너무나 잘 되었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꽤 오래 일해온 회사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점점 더 연봉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편도 점점 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는 주말에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에게 일용한 아르바이트를 주시는 고모에게 찾아갔었죠. 고모는 우리가 어릴 적 가장 큰 신세를 지고 살았던 친인척 중에 가장 가깝게 지내던 어른이셨습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떡 장사를 꽤 오랫동안 해오셨고 고모는 우리가 어릴 때도 아르바이트를 시켜주셨습니다. 일하고 용돈을 벌도록 만들어주신 습관이었죠. 그래서 우린 여전히 주말이면 고모가 운영하시는 떡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모는 우리에게 어릴 때보다 아르바이트 비용도 더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고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돈을 받지 않고 일을 도와드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역시 저희를 공짜로 부릴 생각이 없으셨나 봅니다. 일하는 대로 족족 하는 만큼 돈을 챙겨주셨죠. 보너스로 용돈에 반찬이며 옷가지며 도와드리러 가서 오히려 얻어오는 게 더 많았습니다. 요즘 아무리 가족이라도 고용했으면 급여를 제때 줘야지. 안 그랬다간 몰래 신고당해서 큰일 나. 신고요?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가 시키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냥도 다 나서서 해드려야죠. 저희 절반은 고모가 다 키워주신 셈이잖아요. 맞아요, 고모. 이제 우리 아르바이트로 용돈 그만 주셔도 돼요. 저희가 갚아야 할 차례예요. 그리고 주말에 고작 서너 시간 나와서 돕는 게 전부인데 편하게 부르세요, 고모. 부모님이 사고사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저희를 데려다 키워주신 분이 고모셨습니다. 고모가 아니었다면 우리 자매의 10대는 더욱 불행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전 당시 13살이었고 언니보다 더 어려서 아무 생각 없이 울기만 했었죠. 저의 남은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 내내 고모네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성인이 되면서 독립하겠다고 할 때도 고모는 저더러 고모 댁에서 함께 살자고 하셨지만 저와 언니는 한 몸처럼 붙어있고만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도 당신은 고모부와 이혼하면서 우리를 챙겨줄 처지도 아니셨죠.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혼한 고모는 고모부에게 위자료를 받아 동네에서 일하던 장사 잘 되던 큰 규모의 떡집을 인수받았고 그 덕분에 실속 있는 부자가 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활비를 종종 보태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언닌 고모를 주말마다 챙기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지냈습니다. 식사도 함께하면서 말이죠. 다음 달부터 주말에 고모 가게 나오지 말고 넌 이제 취업 준비해. 왜? 난 아직 괜찮은데 일요일 오후부터 쭉 쉬면 피곤하지도 않아, 언니. 오늘 고모도 나와 같은 말씀하셨어. 일손 모자라면 사람 쓰면 된다고도 하셨고 넌 이제 고모랑 저녁 먹을 때나 놀러 오라셨어. 고모도 너가 공부하고 꿈을 꾸은 일을 잘해나가길 바라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고 말 좀 들어. 알았지?
전 언니와 고모가 항상 마음 써준 덕분에 학교 생활도 공항 아르바이트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해가 뜨는 공항의 힐링뷰를 보면서 행복한 일상에 감사하던 시절도 있었죠. 승무원이 되었을 저를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항공사 사무보조로 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던 때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인생에 첫 남자가 등장했던 거죠. 안녕하세요. 항공과 재학 중인 아르바이트생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항공사 사무보조 업무 오늘부터 제가 관리 담당이라서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항공사에서 소속으로 일하는 그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이목구비에 훤칠한 키는 첫인상에서도 호감이 생길 정도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말투도 부드럽고 매너가 흘러넘쳐 보였습니다. 차츰 전 그를 의지하며 업무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린 어느새 급속도로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있어요? 오늘은 점심 식사 함께 먹어요. 챙겨 먹고 학교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외근 때문에 차로 넘어가야 하니까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요. 타고 가요.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고 좋겠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저와 그는 업무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몇 개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제가 수업 때문에 학교를 가는데 점심 식사를 챙겨주더니 학교까지 데려다 줄 시간이 있다면서 그의 차로 함께 이동하자더군요. 그리고 그날 그는 차에서 저에게 난데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귀고 싶다고 만나보면 좋겠다면서 말이죠. 모태솔로였던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반면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저에게 연애는 드라마에서나 많이 봤던 게 전부여서 현실 감각이 없었죠. 그저 마음에 드는 외모의 남자 사람인 오빠가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저를 늘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린 세상이 새로웠습니다. 연애하면 다들 그렇다고 하는 말처럼요. 그리고 술을 한잔하게 된 어느 날 그를 만나러 오면서 항상 제 마음에 걸렸던 제 사연을 얘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저의 가족사나 배경들을 모두 그에게 털어놓고 싶었죠. 오빠,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편하게 얘기해. 뜸들이니까 더 긴장되잖아. 실은 나 말이야. 부모님이 안 계셔. 내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쭉 친언니와 살고 있어요. 물론 꽤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힘들어. 그래서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게 습관이 되었나 봐요. 그런데 나에겐 엄마 아빠 역할을 다해주던 언니가 있고 또 언니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 게 뭐 어때서? 언니도 계시지만 자기 곁엔 이제 나도 있잖아. 그리고 나한텐 그런 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 오히려 자기가 부모님 부주로 언니와 함께 많이 마음 아팠겠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살아왔다는 게 더 대견하고 좋은걸. 그는 오히려 제가 부모님을 일찍 잃게 된 사연을 듣고 나서 더 큰 위로로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날 이후로 부쩍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절 늘 아껴주고 챙겨주는 모습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제 언니까지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자기 집 앞인데 혹시 잠깐 볼 수 있어?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내일 출근 때 보면 되지.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전해줄 것도 있고 해서 잠깐이면 되니까 어서 나와봐. 불쑥 집 근처에 찾아온 그가 무슨 영문인지 궁금해서 바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게 건네주더군요. 상상치도 못한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어찌나 크던지 크기에도 더 놀랐죠.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케이크에 과일 바구니까지 있네. 너무 고맙지만 비싼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미안. 이거 전부 자기 주는 거 아니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누구 주는 건데? 자기 언니. 언니랑 같이 드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 다 먹으면 안 돼요. 어머, 뭐야? 언니까지 챙겨주고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자, 이것도 받아. 그는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 그리고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더니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돈이라도 챙겨주는 건가 싶어서 거절하려고 하자 돈 봉투 아니라며 저의 언니에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제 언니에게 마음 담아 몇 자 적어보았다며 편지를 건네주었던 것이죠. 정성스러운 마음이 고마워서 제게 준 선물처럼 느껴져 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읽어본 언니가 저더러 마음 좋은 친구 같다며 잘 만나보라면서 기회되면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연애였지만 애정을 듬뿍 받는 기분에 신났었죠. 그렇게 언니와 남친의 사랑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승무원이 되기까지 그와의 뜨거운 연애는 계속되었습니다. 제 바람이기도 했지만 언니의 소원처럼 전 드디어 승무원이 되었죠. 더욱 바쁜 나날이 시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항공사에서 근무했고 전보다 더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몇 년간 우리는 점점 더 가족처럼 친밀하고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은 바쁜 와중에도 데이트를 하자며 조르고 있었죠. 오늘은 근사한 곳에서 저녁 먹자. 그리고 언니도 같이 모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 바쁘시더라도 꼭 두 분 다 시간 내주셔야 합니다. 언니도? 우리 셋이 같이 식사하자고? 오늘은 꼭 시간 내주시라고 해. 꼭, 응? 드릴 말씀도 있으니까. 남친의 간곡한 부탁으로 전 언니와 함께 저녁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남자친구는 우리 자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자 케이크와 저와 언니의 것으로 보이는 꽃다발도 2개가 같이 놓여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의아하던 그때 남친은 저와 언니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그리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예상하지 못한 결혼 프로포즈에 저와 언니는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죠. 저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고 언니도 제 마음을 아는지 제 대답에 이어 그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동생을 이렇게 변함없이 아껴주고 결혼 프로포즈까지 준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동생만 좋다면 나도 가족으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했던 프로포즈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바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려야 했죠. 시부와 이혼한 지 오래되셔서 남편은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자 저를 매우 궁금해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시어머니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니, 연애를 몇 년이나 한 거야? 그동안 난 전혀 몰랐네. 결혼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빨리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뭐 이제라도 보게 돼서 다행이지 뭐. 그래, 사는 곳은 어디야? 고향은? 인사를 하자마자 어머니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인상이 조금은 무서웠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차근차근 대답을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질문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고모님이 잘 챙겨주시고 친언니도 잘 챙겨주셔서 문제 없어요. 제가 대답하려던 순간 남편은 마음이 급했는지 저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죠.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어릴 때 왜 돌아가셨는데?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계시는 동안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이렇게 멋진 승무원이 되었고요. 아니, 넌 입이 없냐? 왜 아들이 자꾸 대답하게 만들어? 네, 죄송해요, 어머니. 같은 대답인데 누가 먼저 좀 하면 어때요? 그리고 제가 언니도 만나서 알지만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고모님은 사업도 하고 계시고요. 남편은 저를 안심하게 만드느라 제가 드릴 대답을 황급히 대변하고 있었죠. 그러자 시모는 더욱 화가 났는지 그 뒤로 저와는 별다른 대화도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식사를 마치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마무리가 되었죠. 남편은 저를 데려다 주면서 시어머니 신경 쓰지 말라며 다독여 주었지만 결혼 준비하려는 입장에서 시모가 반기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 요즘 무슨 걱정 있어?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고 온 뒤로 얼굴에 근심 걱정이 한가득이네. 뭔데? 말해봐. 실은 그게 말이야, 언니.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왜? 결혼 반대라도 하신 거야? 반대하실 분위기야. 처음 인사드리러 갔는데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답변을 드리다가 우리 부모님을 여쭤보셨어.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급한 마음에 날 대신해서 다 말씀드렸더니 그때부터 별로 나랑 대화도 없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 괜찮아. 상견례라도 잡고 언니가 잘 말씀드려 볼게. 너무 걱정 말고 결혼 준비 잘해보자. 언니와 남자친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린 뒤로 물심양면으로 공략하며 한편이 되었죠. 고모가 운영하시는 떡집에서도 시모에게 선물을 챙겨 보내드렸고 시모가 좋아할 만한 선물들은 언니가 저 대신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이후로 결혼을 쭉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남편 그리고 언니와 고모까지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데 나섰죠. 심지어 남편과 전 월급을 탈 때마다 꼬박꼬박 시어머니에게 용돈도 챙겨드렸고 선물도 사다 드렸죠. 생신 땐 좋은 곳에 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 모르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서 와서 앉거라. 어머니,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노력한 거 알고 있으니 결혼은 허락하마. 저녁 먹고 가서 이거 너희 언니나 고모님께 보여드리고 결혼 준비 서둘러서 하렴.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식사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언니나 고모에게 전해주라고 하신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혼수로 필요한 것들과 결혼 준비에 대한 시모의 의견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 기뻤습니다. 언니는 시모가 전해주신 봉투 안에 목록을 보더니 오히려 더 준비 잘해서 결혼시킨다며 좋아했죠. 대신 고모님께는 목록 받아왔다는 건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무사하게 결혼에 꼴이 난 저와 남편은 행복한 신혼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언니가 마련해준 집에서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전 언니에게 항상 받기만 하며 자랐던 터라 언니가 빚을 지며 마련해준 집이기에 극구 거절하고 말렸지만 언니는 그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일이라며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시모는 그런 저의 언니와 제 속사정은 신경 쓰지 않고 넙죽 좋아라 하며 마련된 새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전 언니의 마음을 알고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언니가 마련해준 집 대출에 보태서 돈을 내자고 말이죠. 그러나 언니는 한 번도 저희가 주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했지만 언니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남편과 저는 다툼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이자 다짐했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만 이어지고 결혼한 지 1년. 우리는 슬슬 아이를 갖기 위해 2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친구분들이랑 여행 다녀오시기로 해서 공항에서 배웅해드리기로 했어. 그래? 고마워. 그럼 내가 자기 데리러 갈게. 퇴근하면 그때쯤 시간이 맞을 거야. 오랜만에 둘이 오붓하게 지내겠는데
데이트도 좀 하고 들어갈까? 에이그, 데리러 와주면 나야 고맙지만 집에 가서 집안일이 태산입니다. 드라이브나 하고 들어가요. 아, 내가 도와줄게. 일주일이나 엄마도 안 계신데 우리 둘만의 시간을 이대로 그냥 보낼 순 없지.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인데? 자기 생일도 아니고 무슨 날이지? 에헤이, 저렇게 나보다 더 무심하다니까.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기념 파티라도 해야지. 그날 저녁, 여행 가시는 시어머니 배웅을 마친 전 데리러 오겠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이 늦어진다는 남편의 연락만 계속 받는 상황이 되었죠. 여보세요? 여보, 나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갈게. 계속 여보 기다리다가 집에 가 있는 게 더 빠르겠어. 아, 미안해. 그럼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는 바람에 늦네. 미안해, 여보. 대신 내가 들어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갈게. 알았지? 남편과 통화를 마치고 택시를 탔습니다. 결혼 후 행복한 시간만 계속되나 싶었는데 그날 밤 저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역주행으로 제가 타고 있던 택시를 정면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전 그 사고로 인해 뇌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반신마비라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도, 신혼을 즐기던 신부도, 겨우 사랑받게 된 며느리도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죠. 정신을 차려보니 수술 때문에 머리도 보기 흉하게 빡빡 밀게 된 저를, 반신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를 언니가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먹자. 정신 차려야 돼. 아무것도 걱정 말고 일단 기운부터 차려야 살지. 그런 저의 모습과 언니를 보면서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우울증까지 찾아왔죠. 언니, 내 남편은 어딨어? 전화는 한 거야? 병원에 안 온 거야? 내 말 오해 말고 잘 들어. 너 남편이랑 시모한테 전화해서 이미 상황을 설명했고, 너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일 마무리하고 온다더니 바쁜지 계속 통화만 했어.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는 여행 가셨다는 이후로 연락이 안 되더라. 일단 너가 정신을 차려야 해. 언니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응? 언니의 말대로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했지만 입원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과 시모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까지 병원 근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저의 간병을 하는 상황을 알고도 이후 아무 연락도 없었죠. 그런 사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야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남편의 그런 행동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제겐 너무나 날벼락 같은 충격이었죠. 다쳐서 제 몸이 성치 않은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니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만감이 교차하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고 언니의 도움을 받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언니의 부축을 받아 거실로 들어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 시모는 과일을 깎아 먹고 있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죠. 특히 시어머니는 절 무슨 벌레 쳐다보듯이 했고 그런 시모의 눈빛만으로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은 저를 쳐다보며 언니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죠. 저는 순간 욱했지만 그들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눌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경위는 이미 언니가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도 병문안은커녕 집에 돌아온 측의 냉담한 태도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도 냉담한 그들에게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저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다 주던 그때 시모의 혼잣말에 언니는 참고 있던 마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쓸모없게 돼서 돈은 어떻게 번대? 나한테 돈 쓰느라 애써서 봐줄만 했구만. 아유, 이제 어쩌냐 저꼴로. 언니는 시모의 말을 듣고는
황급히 저와 함께 있던 방에서 전투적으로 시모한테 뛰쳐나가더니 시모와 처음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방금 뭐라고 나불거렸냐고? 아니, 사람이 다쳐서 위급한데 가족이라는 것들이 병원 근처에도 안 온 주제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이제 참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처형. 정말 정신없이 바빴고 너무 충격이어서 못 간 것도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다 챙기고 할 테니 오늘만 제발 참고 가세요.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지?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프로포즈 할 땐 언제고, 결혼 1년 만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양심 없이 굴면 그게 어디 인간이야? 야, 너 어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 모양이니? 아무튼 부모 없는 것들이 티 내네. 근본 없는 것들과는 상종할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뭘 했어. 분명히 티 날 거라고 했잖아. 아휴, 결혼도 겨우 시켜줬구만. 이게 무슨 난리냐고, 재수없게. 아니,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어린 년이 멀쩡한 우리 아들 꼬셔서 결혼 반대에도 사정사정해서 허락했더니. 어른? 어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좀 하시던지. 돈만 밝히고 속물인 거 티내느라 결혼 전에 갖고 싶은 거 전부 혼수 목록까지 써서 주는 게 어른이세요? 그 목록보다 더하게 챙겨다 바치니까 결혼 허락한 거잖아. 인간이면 인간답게 좀 살아야지. 그렇게 사시면 결국 천벌 받아요.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못했는데? 왜요? 더 욕 드시고 싶으세요? 난리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전 방 안에서 꼼짝 못하고 듣기만 해야 했습니다. 참견하러 나갈 수도 없어진 제 모습이 더욱 처량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한 통의 카톡을 받고는 황급히 언니를 어르고 달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없자 절 2층 다락방으로 가 있으라며 수선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몸 움직이기 힘들어. 내 등에 업혀봐, 어서. 왜 그러는데? 나 지금 방에서 쉴 거야.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이따 얘기할 테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등에 좀 업혀봐. 영문을 알 수 없던 전 남편 등에 업힌 채 2층 다락방에 던져지듯 갇히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남편의 힘에 떠밀려 집 밖으로 내쫓아지게 되자 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어 언니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내가 사고도 처리하고 일도 보고 다시 올 테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 알았지? 너 남편 새끼도 그렇고 시모도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이제부터 너도 더 독하게 마음 단단하게 먹어. 알았지? 언니 고마워. 어서 일 보고 와. 나는 좀 쉬고 싶어, 언니. 알았어. 일단 쉬고 있고 나쁜 마음 먹지 말고 기운 차려. 곧 데리러 갈게. 언니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갈 테니까 조금만 버티고 있어. 알았지? 다락방에 나를 내몰아놓고 언니까지 내쫓아버린 남편은 잠시 후 집안에 놀러온 시댁 친척들을 마중하기 바빴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친척들에게 저의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전 또 그렇게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울다가 잠이 들었는지 깨어나 보니 다락방 안에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음식을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다락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핸드폰도 사라졌습니다. 언니가 찾아왔다고 해도 만날 수 없던 상황이 되었죠. 남편은 언니에게 거짓말을 둘러대며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언니는 그런 남편과 시모를 믿지 않았는지 통화하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정신도 피폐해져 있던 어느 날 다락방에서 풀려나 방에서 방치되듯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벨소리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남편이 숨겨둔 서랍에서 제 핸드폰을 찾아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너 무사한 거야? 오늘도 연락 안 되면 경찰들과 찾아가려던 참이었어. 언니, 나 지금 방 안에서 전화 찾아 받았어. 다락방에 며칠 숨겨지듯 갇혀있다가 이제는 방이야.
걱정 마. 내가 한마디도 없이 계속 조용히 있으니까 겁이 난 건지 남편이 방으로 옮겨주고 나가버렸어. 밥은 먹은 거야? 굶기고 그런 거 아니지? 밥은 챙겨줘. 걱정 마, 언니. 나도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곧 기회 봐서 집으로 와, 언니. 그래, 알았어. 일단 내 얘기 잘 들어봐. 언니, 지금 울어? 나 괜찮다니까. 아니야, 안 울어, 내 동생. 내가 너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 음주 사고 낸 그놈 보험사 상대로 우리가 이겼어. 너 그렇게 만든 새끼 말이야. 감옥 간대. 정말? 언니가 고생했네. 사고 일까지 처리해주느라 미안하고 고마워, 언니. 나도 나지만 고모가 많이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걱정 마. 고모가 지금 너 상황 다 알게 되셔서 사고 낸 그 자식이랑 너 남편이랑 시모까지 가만 안 둘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언니, 난 이제 남편이고 뭐고 다 싫어.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래, 알아. 그리고 우리 보험금 15억 8천만 원 나오고 평생 병원비랑 재활비용까지 보상하라고 판결 났으니까 이제 다 잘 풀릴 거야. 너만 알고 있어? 정말이야? 다행이다, 언니. 그 돈 받으면 언니 다 보탰어. 나 때문에 언니만 고생이잖아. 난 그냥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너가 그 집에서 왜 나가? 내가 그 집 주인인데. 명의 변경 안 했잖아. 그 집 내가 마련해 준 거고, 그래서 너랑 계속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가려던 참이었어. 그러니까 더욱 걱정하지 마. 언닌 저와 함께 재판 진행해야 했지만 제 몸 상태가 아닌 이유로 혼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모에게도 사실을 알렸고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 언니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셨답니다. 결국 상대편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따지며 보험금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기게 된 것이었죠. 보험금도 나오고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언니와 통화를 하면서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모였습니다. 방문 앞에서 울며불며 언니와 통화하던 내용을 다 듣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작하건대 분명히 보상금 15억이 나온다는 통화를 듣고 그러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침까지만 해도 남편이 차려준 밥을 먹던 제게 밥값도 못하는 년이라고 욕을 하며 나갔던 시모가 쉽게 태세를 바꿀 리 없었죠. 얘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냉정하게 굴었지. 미안하다. 우리도 너의 사고가 충격이라 그랬어. 경황이 너무 없기도 하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표현에 인색하지 않니? 게다가 이런 사고가 어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러니 이제라도 마음 풀고 우리를 용서해다오. 시어머니는 갑자기 변명 같은 사과를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벨을 누르며 문이 부서질 듯 두드리고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고모였습니다. 가깝게 계시던 고모가 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찾아오셨던 겁니다. 시모는 그 상황에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고모가 집 안에 들어오자 시모는 저를 잘 보살펴온 사람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아니, 우리 조카들을 괴롭히다 못해 등쳐먹으려고 수작들을 부리고 있었던 거야, 이 노인네가? 이제 말씀이 지나치네. 우리 며느리 내가 여태 방에서 보살피고 있던 거 안 보여요? 시모의 말 같지도 않은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언니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집 안으로 뛰쳐들어온 언니는 시모에게 들이대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옆에 계시던 고모도 언니를 거들어 악질 시모에게 겁을 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른이라 좋게 말씀도 드렸고 그동안 서달라는 거 달라는 용돈 다 보태서 물심양면으로 바쳐드렸는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 노친네야. 내 동생 시모니까 욱해도 내가 몇 번이고 참아드렸는데 더 이상은 절대 참아줄 수가 없네 이 노친네야. 늙는 꼴도 흉한데 마음이라도 곱게 늙으셔야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언니는 방 안에 있던 직에 달려와서 저를 업고 나오더니 재활병원에서 재활하며 지내자고 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도 2번 다시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보상금 1원이라도 노릴 생각하지 말라며 윽박질렀죠. 이 노친네야. 돈 때문에 내 동생한테 매달리는 꼴 한 번만 더 보이면 그땐 내 손으로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시모는 언니의 살기 가득 품은 눈에 겁을 먹었는지 서성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고모가 한마디 더 거들었죠. 이봐요 아줌마. 이 집도 내 조카 명의의 집이야. 내 쫓기 전에 짐 싸서 순순히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험한 꼴 보게 만들 테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우리 가는 모습만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저는 언니와 고모의 도움으로 재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건강을 회복하기로 큰 마음 먹고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쉽진 않았지만 언니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은 쉴 새 없이 제게 계속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계속되는 전화를 받으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여보 제발 끊지 마.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 야, 너 아직도 나한테 할 말이 있냐? 할 말은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사랑하는 마음 변할 수도 있겠지만 사고로 한순간에 상황이 변했다고 그렇게 냉대할 수가 있어? 나를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하면서 껍데기만 신경 쓰는 돈만 밝히는 쓰레기들. 그렇게 살면 넌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넌 인생이 항상 행복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니?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 여태 몰라본 내 탓이지. 앞으로 연락은 물론 얼씬도 하지 마. 인간 말종들아. 벌레만도 못한 것들. 남편은 그 후로도 제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결국 언니가 저를 대신해 통화를 하게 되었고 쌍욕만 깃대갑게 퍼붓고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언니는 일하는 시간도 줄여가며 저의 재활에만 신경 써주었습니다. 그런 틈에 고모가 나서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언니의 집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던 대로 궁지에 몰린 남편은 이혼 서류에 별다른 말 없이 이혼 도장을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게 된 이후로도 남편의 끊임없는 전화 연락으로 결국 전 핸드폰 번호도 변경해버렸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명의로 되었던 집을 고모의 도움으로 처분하고 재활이 끝나면 저와 전처럼 같이 살겠다며 새로운 집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혼, 집 모두 정리하면서 저 역시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승무원으로 일하던 때가 몹시 그립고 너무나도 달라진 일상이 괴로웠지만 항상 곁에서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언니의 도움으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 80% 이상 정상인 생활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내 동생 이제 많이 건강해졌으니 일해서 돈 벌어 와야지. 물론이지. 언니가 차려준 카페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 겁니다. 그게 무슨 내가 차려준 거야. 네 돈이야. 너가 잃은 걸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뭐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자, 내 동생. 언니는 하던 회사 일을 접었습니다. 저를 위해 대출했던 돈도 모두 갚아버렸죠. 1층에 예쁜 카페가 있는 건물을 고모가 매매하게 되었고 1층 카페를 저와 언니가 함께 운영해 나갔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예상 못했던 일상이었지만 저와 언니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운영하는 떡가게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왕래가 더 잦아졌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와 행복한 일상을 나누면서 말이죠. 그렇게 전혀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일상이 펼쳐질 거라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고 말이죠.
참 인생은 알 수 없나 봅니다. 전 남편의 시모는 병간호하며 병원비로 빚쟁이가 되어 고모의 가게까지 찾아왔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시모가 남편 휠체어 끌고 도와달라면서 말이죠. 고모의 말에 의하면 전 남편이나 시모 모두 거짓골에 가까운 행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모는 그날만 그들에게 적선한 셈 치자 생각하고 몇 푼 쥐어주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그들과의 마지막 인연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언니와 단둘이 생활비를 벌며 살아가야 했을 때, 그리고 꿈꾸던 승무원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반대하는 결혼까지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어느 날 한순간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른 채 닥치는 순간들을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 이렇게 언니와 고모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게 될 거라고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전 남편이 저처럼 교통사고로 그런 꼴이 될 줄도 몰랐죠.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이제 저의 또 하나의 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언니가 저를 위해 살아온 인생을 보상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는 저를 보며 요즘 언니는 그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도 앞으로 언니를 챙기는 일이 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의미와 희망이 언니라고 생각하니 우울한 마음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불행이 찾았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의 고통으로 좌절하기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분명 얻는 게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생길 희망을 꿈꾸며 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길고 험난한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